네, 안녕하세요. 성격동 노구리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회귀 분석 과정 4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잔차 그래프를 이용해서 회귀 분석 과정 4가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렇고요. 그리고 잔차에 대해 먼저 말씀을 드리면 잔차라는 것은 모형과 실제 값의 차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놨는데 간단하게 그림으로 조금 확인해 보시면 지금 검정색이 실제 데이터인 거고요. 그리고 파란색은 검정색 실제 데이터와 회귀 분석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함수식입니다. 회귀식이고요. 그럼 이때 이 실제 데이터랑 이 회귀식과의 차이가 잔차입니다. 네, 잔차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잔차가 그렇게 크게 어려운 개념은 아니고요. 실제 값과 우리가 만든 이 통계 모형과의 값의 차이가 잔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잔차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이 데이터 분석을 처음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x랑 y라는 변수를 이제 받았는데 얘에 대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일단 먼저 산점도를 먼저 볼 수가 있겠죠. 산점도가 가장 기본적인 거죠. 그럼 산점도를 봤을 때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어느 정도 선형성도 있어 보이고 이 퍼짐 정도도 계속 좀 동일한 형태인 것 같아서 회귀 분석이 좀 괜찮아 보인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회귀 분석을 합니다. 회귀 분석을 하면은 이 서머리라는 함수를 통해서 회귀 분석의 결과를 얻으실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는 가정을 일단 확인해야 되죠. 결과를 바로 고지고대로 쓴다기보다는 가정을 어느 정도 확인하셔야 되는데 가정은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잔차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기로 했기 때문에 잔차 그래프를 출력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이때 플롯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잔차 그래프를 출력을 하고요. 이걸 실행하시면 이 RStudio 기준에서 밑에 콘솔 창에 이렇게 파란색 글자로 뭐라 뜨는데요. 이때 커서를 이쪽으로 옮기시고 엔터를 쳐주시면은 하나씩 그래프가 바뀌어요. 총 4가지 그래프를 주는데 4가지 그래프를 다 주고 나서는 아무리 치셔도 더 주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그래프가 R에서 제공해주는 이렇게 회귀 분석 결과에 대한 그런 가정 확인에도 쓰고 우리가 좀 참고할 만한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플랫인데 첫 번째 이번 첫 번째 플랫이 제가 이번 영상에서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도 물론 다 이제 필요한 그런 그래프이긴 하지만 첫 번째가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래프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일단은 y가 레지듀얼이라고 되어 있고 x가 fitted value라고 되어 있는데요. 레지듀얼이 한글로 하면 잔차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y는 잔차구나. 잔차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 모형과 실제 값의 차이구나 라고 보실 수 있고요. 그럼 x는 뭘까? 라는 궁금증이 드실 텐데 x 같은 경우에는 fitted value라고 되어 있었는데 적합된 값이죠. 뭐에 적합된 값이냐면 이 회귀 분석에 의해서 적합된 값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저 값은 그냥 이 회계식의 값이고요. 이 회계식 값이고요. 그럼 여기서 얘로 어떻게 조금 이어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시면은 이 파란색 회계식이 수평이 될 때까지 회전시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는 건데 그림판에서는 회전이 안 되더라고요. 90도밖에 안 돼서. 그래서 어쨌든 한 45도 정도 회전한 거겠죠. 얘를 회전시키면 되는 건데 그럼 왜 굳이 회전을 시킨 거냐? 왜 굳이 회전을 시켰냐고 말씀을 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얘랑 잔차를 비교하고 싶은데 지금 얘가 긴지 딱 직관적으로 와닿지가 않아요. 이게 시작점과 끝점이 달라서 그러니까 시작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 길이를 비교할 때 조금 뭐랄까 좀 왜곡이 충분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이 뭐랄까 견해로는 이런 이유 때문에 회전을 시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얘를 회전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는 얘가 큰지 제가 큰지 좀 더 확실하게 왜곡 없이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잔차 그래프를 얻었는데요. 이 잔차 그래프를 통해서 어떻게 4가지 과정을 확인하냐면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한 줄씩 써놨습니다. 첫 번째는 선형성을 확인할 때 잔차가 0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동분산성은 퍼짐 정도가 동일한지, 독립성은 패턴이 있는지, 네 번째 정규성은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내용이 의미가 뭐냐면 이 잔차 그래프가 있을 때 0을 중심으로는 이 값들이 많고 잔차들이 많고
0에서 멀어질수록 잔차들이 좀 적게 분포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사실 여기 두 번째에 나오는 이 노멀 QQ 플랫이 정규성을 확인하는 플랫이기 때문에 꼭 이 첫 번째 그래프에서 이 정규성을 꼭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약간 상식선에서 아니면 통계적인 그냥 이해를 위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써놓은 거고요. 정규성은 굳이 얘를 이용해서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데이터가 아주 많아지면 완전 이 점들이 가득 차버리게 돼가지고 저 정규성을 확인하는 게 더 힘들기도 해요. 그래서 지금 굳이가 아니라 여기서 지금 특별히 꼭 확인해야 되는 것은 일단 선형성 꼭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이 그래프를 통해서. 그리고 등분산성은 또 뒤쪽에 세 번째에서 제공해주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도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기 때문에 뭐 같이 봐주셔도 충분히 괜찮고요. 그리고 독립성도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나씩 하나씩 확인을 해볼게요. 이 결과에 대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면 일단은 가장 먼저 선형성 잔차가 0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0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퍼져 있는 것 같죠? 저는 퍼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누군가는 퍼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간색 실선이라는 약간 보조 지표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얘가 이 잔차의 중심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잔차의 중심이 이때에는 0보다 조금 크고 이때에는 0보다 조금 작고 이때는 다시 0보다 좀 커지는 뭐 이렇게 조금 점으로만 봤을 때에는 잘 모르는 이 잔차의 중심을 좀 빨간색 실선으로 같이 표현해 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이 실선을 봐도 그렇고 이 점들을 봐도 그렇고 나름대로 0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형성은 일단은 전 만족된다고 생각이 드는 만족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 잠시만요. 그래서 네. 그 다음에 등분산성인데요. 등분산성은 잔차의 퍼짐 정도가 동일한지에 대해 확인을 하면 된다고 써놨는데요. 일단 등분산성이기 때문에 퍼짐 정도가 동일하면 됩니다. 말 그대로. 지금 봤을 때에는 이 퍼짐 정도가 뒤로 갈수록 뭐 조금 커지는 느낌이 있는 것 뭐 약간 커지는 것 같다가 또 좀 줄는 것 같다가 커지는 것 같다가 하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뭐 이게 이 정도면 충분히 분산이 뭐 동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까 세 번째 그래프가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또 이런 그래프라고 말씀드렸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빨간색이 이 분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때 약간 좀 커지다가 또 좀 줄어들다가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얘도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등분산도 뭐 나름대로 어느 정도 만족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독립성은 잔차가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제가 써놨는데 이 얘가 지금 잔차들이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돼요. 지금 패턴이 제가 봤을 땐 패턴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땐 딱히 패턴이 없는데 근데 패턴이 있다 없다라는 말 자체가 무슨 말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패턴이 없는 것만 보시면 패턴이 있다는 게 무슨 말이지? 라는 생각이 드세요. 당연히. 그리고 그 밑에서 제가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었기 때문에 같이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일단 제가 봤을 때에는 뭐 어떠한 특별한 패턴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형성, 등분산성, 독립성 세 가지가 뭐 충분히 만족됐다고 보이고요. 정규성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0 중심으로 값이 많고 0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적으면은 어느 정도 정규성과 뭐 이렇게 연관되는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사실 지금 봤을 때에는 뭐 그런 것 같으면서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이 노멀 킥오프 플러스를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은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점선에 이 점들이 점선에 다다다닥 붙어 있으면 좋은 건데요. 이 정도면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근데 뭐 사실 이것도 결국엔 다 약간 주관적인 거죠. 그래서 정규성 검정은 많이 써보셨죠? 뭐 샤피로레크 테스트라든지 뭐 콜모그로프스 미르노프 이런 게 있을 텐데 얘들은 뭐 잔차에 대해서 그런 테스트들을 해주면은 좀 더 정확하게 정규성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쪽에 다음 뭐 다른 영상에서 다시 언급을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노멀 QQ 플러스를 확인했을 때에도 뭐 어느 정도 정규성도 뭐 만족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선형 회귀 분석이 나쁘지 않다, 적합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제 뭐 결과도 확인을 해주실 수 있겠죠. 결과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뭐 절편, 그 함수식에 대한 절편인 거고요. 얘는 기울기죠. 그러니까 얘를 식으로 표현한다면 y는 뭐 0.2704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서 이 파란색 직선에 대한 식이, 그러니까 요 식입니다. 요 식이 이 파란색 직선을 의미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x가 한 단위 증가하면은 y는 뭐 0.97 정도 증가한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일단은 두 번째 케이스로 넘어가 볼 텐데, 두 번째는 일부러 좀 곡선 형태를 주었고요.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 좀 분산도 좀 퍼지게 나오는 그런 식으로 줬습니다. 그럼 일단은 회귀 분석은 저번에도 살짝 말씀드렸지만, 얘는 뭐 과정을 확인하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일단 먼저 실시한 한 뒤에 과정을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뭐 사실은 이렇게 산점도만 봤을 때에도 얘는 사는 회귀 분석은 별로 안 맞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일단은 뭐 회귀 분석을 실행한 뒤에 과정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회귀 분석 실행했고, 이제 잔차 그래프를 하나씩, 제공해주는 그래프를 네 가지를 하나씩 다 확인할 텐데, 첫 번째를 보시면 일단은 얘가 산원성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산원성은 잔차가 0을 중심으로 퍼져 있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되는데, 얘가 지금 0을 중심으로 퍼져 있지 않죠. 이 빨간색 실선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이 잔차의 중심이 0보다 크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잔차의 중심이 0보다 작고 뒤로 갈수록 또 다시 커지는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요. 그래서 선형성이 지금 좀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네요. 두 번째 등분산성인데, 등분산성은 이 퍼짐 정도가 동일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거의 안 퍼져 있는데 뒤로 갈수록 많이 퍼지죠. 그래서 얘는 지금 등분산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이 세 번째 그래프를 확인을 같이 해주시면 좋은데, 이때는 뭐 이 빨간색 선으로 봤을 때에는 뭐 잘 눈에 띄진 않지만, 일단은 뭐 잔차들의 등분할성이 여기서 뭐 첫 번째 그래프에서 봤을 때 충분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등분산성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독립성은 어떠한 패턴을 가지고 있는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게 패턴이죠. 이렇게 지금 쭉 이렇게 내려가는 랜덤하게 이렇게 찍혀야 되는데, 원래는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랜덤하게 찍혀야 되는데 지금 얘가 쭉 내려가는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독립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라고 받아들여지고요. 그리고 정규성은 같이 뒤쪽에 있는 노멀 큐큐 플러스를 함께 봐주시면 좋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얘는 지금 이 점선에서 아까 전에서 봤던 것보다 점선에서 멀어진 점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정규성에서도 좀 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근데 일단은 선형 회귀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 선형성이기 때문에, 이 선형성이 일단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선형 회귀 분석이 약간 문제가 있다, 뭔가 좀 더 추가적인 뭐랄까 변형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좀 더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물론 결과를 얻을 수는 있지만 이 결과를 사용하는데 좀 무리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따로 정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분석을 한다면 얘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 좀 다른 분석법이라든지 뭐 변수를 변환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더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하나의 케이스를 더 가지고 왔는데, 마지막에 세 번째네요. 네, 마지막 전 케이스인데, 일부러 쭉 가다가 마지막 한 점에만 이렇게 값을 조금 뭐랄까 눈에 띄게 크게 만들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마찬가지로 회귀 분석 실시하면 결과 다 나오고 다 잘 돼요. 이때 그러면 뭐 이 결과 값은 이렇게 나오고요. 이때 플롯 다시 해보겠습니다. 레지듀얼 피티드 밸류, 이 잔차 그래프를 확인해 보시면 지금 봤을 때 지금 일단은 0 중심으로 퍼지는 것 같지 않죠? 선형성 문제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말에 의하면 선형성이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독립성이란다. 동문산성은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뭐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잘 보이진 않지만 뭐 동문산성은 크게 문제 없는 것 같고, 지금 독립성은 지금 잔차들이 쭉 내려가는 형태로 보이죠? 그러니까 얘는 그러면 지금 독립성, 선형성 둘 다 문제가 있나? 일단 정규성도 한번 볼까? 했을 때 정규성에서도 얘 하나 때문에 조금 정규성도 얘 아니면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나머지 계속 보시면 제가 아까 네 번째 그래프를 하나도 안 드렸죠. 네 번째 그래프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어떠한 이상치를 좀 이 값은 좀 이상해라고 말해주는 그런 플랫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점선 밖에 있으면은 이 값은 좀 이상치다, 좀 뭔가 입력이 잘못됐거나 아니면 진짜 뭐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101번째 관측치가
지금 봤을 때에는 너무 이상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이 플랫이 실제로 이상하죠. 제가 이상하게 만들었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볼게요. 첫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그럼 얘는 지금 선행성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동문사선 괜찮은 것 같고, 그리고 동일성도 쭉 내려가는 어떤 패턴이 있는 것 같으니까 동일성도 좀 문제가 있고, 그리고 뭐 정규성도 좀 문제가 있나? 이렇게 문제가 많나? 라고 했는데, 근데 그래프를 보시면 사실 얘만 빠지면은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얘도 선형성 가지고 있고요. 뭐 독립성도 당연히 문제가 없겠죠. 얘만 빠지면. 그러니까 제가 회귀 분석을 할 때 저번에 살짝 말씀드렸었는데, 회귀 분석은 이상치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렇게 회귀 분석에서 이상치가 존재하면은 이상치에 대해서 항상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얘를 뺄지 아니면 뭔가 값이 잘못 들어간 건지 입력 오류인지 그런 정정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제가 저 이상치를 제외하고 다시 회귀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본다고 했을 때, 이제는 뭐 선언성 문제 없죠. 선언성 문제 없고 독립성도 당연히 문제 없죠. 아까 전에 문제 있었던 것처럼 보였던 그 선언성과 독립성이 지금 문제 없고요. 동무사성은 당연히 문제 없었죠. 아까 전 처음부터 문제 별로 없었던 것처럼 보였으니까. 정규성도 지금 보니까 뭐 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동문화성 뭐 이렇게, 그리고 이상치는 당연히 뺐으니까 이상치는 없어졌겠죠. 그러니까 이처럼 이상치가 하나 존재하면은 회귀분석 전체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회귀분석이 이상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회귀분석을 하고 나서 뭐랄까 이 전체 그래프를 보시고 이거 좀 많이 이상한데, 이거 회귀분석 좀 하면 안 되는 건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일단은 회귀분석을 포기하시기 전에 어떤 이상치가 먼저 좀 있지 않나, 이 결과를 좀 많이 왜곡시킨 이상치가 있지 않나를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상치를 제외하시던지, 아니면은 뭐 값을 그 이상치를 제외할 것도 아니고 값을 그대로 쓰실 거면은 좀 뭐 그때 이제 뭐 회귀 분석이 아닌 다른 분석법이라든지 아니면 변수를 좀 변환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또 추가적인 절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플랫, 이 플랫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가장 많이 말씀드린 게 이 레지듀얼 피티드 밸류, 그러니까 단차 그래프에 대해서 가장 말씀을 많이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이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한 QQ 플랫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얘는 등분산성을 확인하는 거긴 한데 얘는 사실 첫 번째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이제 보조로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앞에 있는 가정과는 조금 무관하게 그냥 이 지금 내가 사용한 이 데이터에서 이 회귀 분석을 했을 때 얘 좀 이상한 값이다 라고 이렇게 보여지는 값을 나타내주는 플랫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선형 회귀 분석 과정에 대해서 잔차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되고, 좀 이상한 게 있으면 뭐 변수를 변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괜찮은 것 같으면은 이렇게 그냥 결과를 해석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잔차 그래프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 좀 더 검정을 이용해서 검정도 같이 이제 같이 활용을 해가지고 가정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뭐 계속해서 회귀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텐데, 계속해서 하게 된다면 뭐 뒤쪽으로는 뭐 비선형이라든지 그런 변수 변환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한 번 더 정리해 본다면, 오늘의 요점은 잔차 그래프를 보는 방법이고요. 잔차 그래프를 통해서 이런 걸 확인하셔가지고 잔차 지금 선형 회귀 분석의 과정이 우리가 써도 되는지, 이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는 그런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 영상 마치도록 할 거고요. 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은 삼격동 너구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